어제 이제 그 TV조선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을 둘러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률이 4%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과 또 겹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영상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원희동 들어주시죠. 후보께서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밝히겠다라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희동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어제 선관위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좀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경쟁을 시작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후보님, 오늘은 일단 후보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님.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지 말씀 못 하시겠고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논의를 지금 계속하는 것을 저는 선관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얘기 듣고 그동안에 그 인신공격 안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 이렇게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팩트를 직접 육성으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법은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 새로운 정치 문화가 시작되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는 문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가 본인이 있는 것이고요. 제기하신 것이고 본인이 정확하게 제가 가족을 동원해서 공천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거의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미 200개 이상의 기사가 난 거라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도망가는 건 전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 선관위 원장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그 정치 대선배들이 우리 네 후보를 놓고 거의 읍소하다시피 호소를 했고요. 자, 이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수용을 말씀,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공방으로 아니,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원희룡 당원들과 후보님이 국민들의 정치 경험을 강조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저기 어제 토론 중에서 원희룡 후보가 자책골을 넣은 게 아닌가. 저거는 자책골인데. 그러니까 네네. 무슨 말이냐면 원희룡 후보도 들은 뭐가 있겠죠. 그렇죠. 카드락 하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증거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언론에 뿌리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 쓰게 할 정도로 뭔가 이슈를 할 것 같으면 네네. 끝까지 갈 마음으로 했었어야 돼요. 아, 완전히 그냥 이거 밝혀내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어야죠. 저런 어정띵한 저런 자세가 저게 이제 선거를 흙탕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국민들은 진짜 그래라고 하면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저거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저는 네.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를 했다. 제살 깎아먹기다. 뭐 자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원의겸이라는 지금 별명이 붙어가지고 김의겸의 정거를 거짓 뉴스의 전문가 네, 김의겸이 네, 김의겸에 의해서 원의겸이 돼서 그리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또 중국과 관련된 그런 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원진핑이라는 별명까지도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토론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선관위랑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중진들이 제발 이렇게 흙탕물 싸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제 안 얘기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근데 애당초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한동훈 표현에 따르면 거짓말을 한 거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될까 싶어요. 둘 중 하나는 네. 했었어야죠. 완전히 까고 이거다 뭐 자료 딱 제시하고 아니면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흑색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인신공격을 통해서 선거할 마음은 없었다. 어.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전에 했던 것들도 다 내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어. 그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야 깔끔하죠. 이게 제가 뭐 친윤 뭐 예를 들면 응원을 안 해서도 아니고 후보 개인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원희룡이라는 후보 개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또 관전 포인트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원희룡 후보가 마타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뭐 약간 책임 회피를 했는데 문제가 바로 다음 날 10일이죠. 10일 날 아침까지 바로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저희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 채널A 정치 시그널의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날날 아침 지금 이게 8시에 시작하나요? 8시인가 7시 시작하는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바로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동훈 비례 공천 의혹에 대해서 총선 백서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자기가 마타도어다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를 바로 다음 날 아침 지금 라디오에 가가지고 총선 백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저 원희룡 후보가 네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추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자해식 그 전당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근거 없는 모함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추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친윤 중에 친윤.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나서서 이거 너무 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죠. 좀 안 해야죠. 근데 원희룡 후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의 달인이 됐는지 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거티브를 하려면 총선 때 이미 하셨어야지. 총선 다 끝나고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거티브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오늘 방송에 나가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배제된 상태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 추천 경로와 선택, 비례 후순위 등의 과정이 모두 한 후보 주변 인물과 검찰 출신 측근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근데 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매번 한동훈 공격할 때 쓰는 프레임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슨 도움이 저도 될까 이런 싶어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뭐 공천 나가가지고 저도 뭐 사실 총선에서 경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나요? 선대위원장 공동 정도, 선대위원장. 예, 선대위원장 정도 되면 팩트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서 방송에서 이드라 하면 이건 카드라예요. 카더라 통신이죠. 카드라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진짜 원희룡 정도 된다면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진짜 이거 했으면 이거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흘리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는 저희들도 힘 빠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가장 근거 있고 가장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줘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의 사천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살짝 이제 좀 뉘앙스라고 할까? 뉘앙스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주변에 네. 있는 사람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원희룡 정도 되는 급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밝히겠다 한다면 진짜 제대로 밝히든지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의겸이라는 별명이 붙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